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8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미국은 금요일날 상승 마감했죠. 0.25%씩 다우와 나스닥 상승을 했는데요. 한 주간으로 보면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. 특히 그 전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아주 중요했었는데 그걸 이제 털어냈던 것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. 사실 미국 시장이 하락하게 된 것은 실업률,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4.3으로 올라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주가를 끌어내렸지만 4.3이면 거의 완전 고용에 해당되거든요. 3%대 후반부터 4%대 초반은 솔직히 말해서 고용에 문제가 있었다. 이건 잘못 해석이라고 보는데요. 사실 그 상황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문제가 되면서 가치 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. 근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영향이 좀 제한됐었고요. 아시아 시장은 많이 초토화가 됐었죠.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지표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됐었어요. 아실 거예요. 생산자 물가지수, 소비자 물가지수, 소매 판매,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,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좋게 나온 거죠. 그래서 뭐 생산자 물가,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간 둔화가 돼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감을 불러놓고 소매 판매라든가 소매 판매는 또 좋아서 괜찮아졌고요.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감소해서 고용도 나빠지지 않았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는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. 네,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그러면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주택 착공 건수거든요.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줄었어요. 134만 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24만 8천 건이 나왔거든요. 전월비 6.8% 감소했는데 이게 또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. 이거는 또 악재거든요. 경기 둔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일시적으로 내린 거에 불과한 거 아니었냐. 근데 이게 또 묘하게도 만기하고 꼈어요. 전주에 급락을 쳐놓고 만기주에 다 회복을 해버렸죠. 그러니까 푸시도 대박났고 콜도 대박나는 묘한 시장의 흐름이 있었다 정도로 시장을 좀 보시면 맞지 않을까. 결국 시장의 우려를 누군가 증폭시키는 상황이 됐고 그 증폭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런 현상이 났다. 또 어떤 거는 그 시스템 매매에 의해서 이게 시장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구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.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표로 봤을 때는 뭐 침체하고 좀 멀지 않느냐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가자 휴전 협상 가능성이 재개되죠. 유가가 또 87불대인가 76불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보였고요.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. 잭슨홀 미팅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. 일단 여기서는 제롬 파월의 그 연설이 되게 중요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 8월 22일부터 24일 3일간이 가는데요. 그때 항상 통화 정책이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항상 잭슨홀 미팅은 되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 잭슨홀 미팅에는 연준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재무부 장관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들 다 참여합니다.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통화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요번 그 잭슨홀 미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에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금통위 있는데요. 시장에서는 뭐 100% 동결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고요. 소수 의견이 나올 거다라는 쪽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소수 의견. 소수 의견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금리차가 2%가 벌어진 상태인데요.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 없죠. 그렇죠? 물론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수도권에는. 근데 뭐 저는 체감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오르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아는 부동산업자 알아봤는데 일단 그 공급이 부족하답니다. 공급. 왜냐하면 그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발생했고요. 허가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거기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요?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죠. 그게 국내 부동산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
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는 해야 한다고 보여요.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도 벌써 1%는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. 제레미 시걸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1.5 정도를 내려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벌써 1% 내려왔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를 깐 거겠죠.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갈 길 가야 된다. 부동산 가격 이런 가계부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. 그게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떤 미시적인 부분을 다 확인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이번 주 21일 날 내일 모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. FOMC 의사록 공개되는데 여기에서 연준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고요. 금요일 날 제롬 파월 파월은 있어요.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많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보시면 뭐 다우는 완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.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데요. 목금 그 월 그래서 월 블랙이잖아요. 그래서 다 회복을 했어요.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? 나스닥도 뭐 요게 지난주 뭐 다 회복을 했어요. 제가 아시아 시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아시아 시장 그 DK와 대만 다 보시면 대만도 요 목요일 거 회복했죠. 자, DK도요. DK가 당사국이잖아요. 게리트레드 다 회복했어요. 우리나라는요. 우리나라는 회복 못했어요. 우리나라는 목요일 여기잖아요. 회복이 하나도 안 됐어요. 거의 반 조금 넘게 올라왔는데 이게 회복을 해야지 맞죠. 원래 차트는 키높이를 맞추는 법이라서 맞춰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여기서 끌어올리는 동안 외국인들이 약 1조 5천억을 매수했다고 합니다. 1조 5천억. 근데 이게 금요일날 1조 2천억을 매수했고요. 그 다음에 목요일에 3,900억. 그 다음에 수요일이 1,300억이니까 요거 다 합하면 1조 6천억, 1조 7천억, 1조 8천억 정도 들어왔네요. 그렇죠? 1조 8천억 들어왔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돈이 들어왔느냐죠. 어디로 들어왔느냐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쓸어왔답니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. 삼성전자에 약 8,900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. 8,900억.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못 올라왔죠. 특히 이번 주에 아마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이 나올 거예요. 아마 제가 알기로. 그때 아마 그 엔비디아의 공급에 대한 HBM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또 시장에서의 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? 실제로 엔비디아는 급등했어요. 엔비디아 볼까요? 엔비디아는 급등했습니다. 그 지난주 폭락했던 목요일을 완전히 넘어섰어요.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?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진 상황이다. 이런 해석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을 시도하는지도 중요하죠. 근데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 1조 8천억 사면서 산 종목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방산주랍니다. 방산주는 왜 샀을까요? 그렇죠? 방산주 샀습니다. 트럼프 가능성 때문에 그럴까요? 근데 지금 그 트럼프 해리스의 지지율을 보면 해리스가 앞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가 많습니다. 특히 뭐 서로 상당히 뭐 싸움을 많이 하는 지역마저도 해리스가 거의 뭐 장악을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사실은 방산주가 오를 일 없죠. 물론 뭐 해외 우리나라 방산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진행되는지 요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이 또 우리나라 위클리 만기죠. 우리나라 만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대응이 어려워요. 근데 위클리 만기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을 연장을 해가는지가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